디스커션 들어가겠습니다. 패널 쌤 쭉 나와 계신데 어디 한마디씩 하시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 중앙대 원효연입니다. 예, 그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일단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영거 페이션트가 되겠는데, 결국에는 강의를 다 들어봐도 아직 영거 페이션트에 대한 롱텀 이피컷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로 결론을 내리면 될지, 김 선생님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탑이 에피커시 영거 페이션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이프하게 할 수 있는데 서지컬 밸브처럼 the younger, the shorter longevity of valve거든요. 활발하게 활동하면은 밸브가 빨리 이 디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long-term durability는 아마 영거 페이션트에서 탑이건 서지컬 밸브건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이 든 환자 80대의 서지컬 탑이 밸브가 10년 동안 멀쩡해도 영거 페이션트에서는 조금 더 빨리 서지컬 밸브처럼 디제너레이션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시술 자체는 워낙 심플하고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리뷰 페이퍼에서 보면은 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저리 하고 그다음 비입 탑이 한 뭐 그런 시퀀스를 상당히 합리적인 시퀀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영국 교수님한테 듀러빌리티 관련해서 저희가 혹시 사후 관리를 통해서 듀러빌리티를 개선할 수 있는 아까 그 스롬보시스 예방하는 약제에 대해서도 강의가 있었지만 고영국 교수님이 이 듀러빌리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후 관리 관점에서 어떤 리커멘데이션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가 시술을 하고 나서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또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 팔로우 해보니까 페이스메이커 디펜던시가 없어진 환자들도 꽤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를 말씀드린 대로 안 넣고 기다리는 게 좋은지 그 방법은 어떤 건지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쭤봅니다. 네, 저 고용답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 그 탑이 프로시저를 잘 해야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사후 관리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리덕션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프리벤션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그 정기적으로 그 에코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시리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는 기다리면 회복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좀 이제 입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디 병원이나 다 한 3일에서 5일 또는 일주일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 같고요. 애국 데이터 같으면 그 정도는 못 기다리니까 하루나 이틀 후에 퍼머넌트를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답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으면 이제 보험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 같이 이제 아무 필요도 없지만 들어가 있는 환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는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레이트가 우리가 낮고 서양이 높은 이유는 그 인서션한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거의 프로필렉틱 개념으로 그냥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40% 임플란테이션 레이트가 있는데 실제로 complete AV block incidence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우리 거의 에버리트 해봤자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true incidence of AV block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보험이 굉장히 깐깐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넣으면 보험 적용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한 일주일 기다렸어요. 그다음 그 사이에 한 반 이상은 다 회복돼서 다 퇴원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루스하게 돼가지고 한 3, 4일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면 넣을 수 있어도 삭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저도 시술하면서 페이스메이커 관련해서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팔로우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개월에서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도 EKG에서 그 컨덕션이 계속 조금씩 변하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나빴다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이스메이커에서 앱노멀리티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서 그건 아마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 교수님한테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로리스크 트라이얼에서도 이게 헤모다이내믹스가 좋다는 게 타비가 사비에 비해서 유리한 점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밸브 에어리 관점에서 에볼루트 밸브가 상대적으로 그 사피엔 밸브 좀 더 넓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이게 사피엔 밸브보다 에볼루트 밸브가 이런 헤모다이내믹스에 의한 롱텀 듀리빌리티에서 좀 더 유리한 건지, 예.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런 에볼루트 밸브가 밸브 랩핏이 좀 얇기 때문에 이런 롱텀 듀리빌리티 좀 불리한 건지,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애뉴러스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사실 뭘 넣어도 큰 차이는 없는데 애뉴러스가 이제 작은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이펙티브 그 오리피스 에어리아가 이제 큰 그 이제 셀프 익스펜딩 밸브 에볼루 시스템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넣을 경우에는 이제 ppm 레이트가 확실히 작기 때문에 그 전체 그 환자의 애뉴러스 사이즈를 보고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모든 거를 이제 디바이스 선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생각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가 다 사용됐을 때 만약에 그 애뉴러스 사이즈가 작다면은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를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OA하고 트롬보시스 측면에서는 에볼루트가 좋습니다. 그런데 퓨처 코로나리 액세시빌리티가 낮기 때문에 이 same이에요. 그래서 younger patient, long-term life expectancy가 있는 환자한테 에볼루트를 넣을 것인지 사피안 넣을 것인지, 근데 코로나리 디지즈가 앞으로 꽤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사피안 넣는 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볼루트를 넣는 게 유리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패널 중에 유일하게 서전이어서 제가 먼저 좀 질문과 잠깐 코멘트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남한병원 흉부외과 정재승이고요. 일단은 저희 나라 데이터 아까 김효수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저희 나라 데이터 중에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저희가 쓰고 있는 판막이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 판막들이거든요. 이번에 치료제료 때문에 이제 얘가 있었는데, 이미 그 디칼시피케이션 기술은 4세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쓰는 건 2세대, 그다음에 지금 타비에 쓰여지고 있는 사피엔스는 3세대 디칼시피케이션 처리가 된 판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pm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외래에서 보면 이 ppm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 앵자이어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이 차거나 약간 팔피테이션 느끼면 바로 외래로 오셔서 ppm 검사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면, 아까 최승혁 선생님 그 스롬보시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서지컬 AVR은 애닐루스를 넓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에서 많이 나오는 볼텍스 효과 때문에 워시아웃이 되는 있기 때문에 서지컬 밸브들은 사실은 그런 스롬부스와 서브클리니컬 스롬부스 거의 없는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터디 보면 와파린 쓴 스터디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미 메카니컬 밸브에서 노학을 쓸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것처럼 와파린을 한번 써보는 건 그런 스터디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타민 그러니까 와파린을 쓰는 그런 스터디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스터디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제가 잠깐 아틀란티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아픽사반 스터디가 이퀄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와파린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올드에이지에서 INR 맞추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검사를 계속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노학으로 많이 트라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터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와파린이 블리딩 리스크가 적을 때 한번 써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코멘트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리졸브, 사보리 스터디, 그다음에 파트너 3 서브 스터디에서 서지컬하고 타비를 비교했을 때 그 서브 클리니컬 리프리 스롬보시스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오늘 어렵게 흉부외과 선생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삭 선생님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그 패널 선생님, 이삭 선생님 공격 시작. 제가 먼저 여쭤보면 그 서전이 생각하는 에이지 리밋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탑의하면 안 돼 하는 그 에이지 리밋이 서전마다 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이삭 선생님 생각하시는? 뭐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뭐 리스크 팩터나 프라이어티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75세가 넘지 않은 환자들은 그래도 수술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75세. 80세는 사실 그렇게 뭐 이견이 없거든요. 서전 사이에서도. 근데 75에서 80세 사이는 좀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75세까지는 왜냐면 저희가 이제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 미국의 그런 기대 수명과 따지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65세에서 70세 사이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네.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저 영남의대 김웅입니다. 저 질문 최수혁 선생님한테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 보면 그 애뉴러스 모양이 사실은 이 바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오발 쉐입이고 그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 익스펜전이 얼마나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리플렉스 롬보시스의 레이시 차이가 나고 결국에는 칼슘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스텐트 밸브의 어떤 익스펜전의 정도가 어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리플렉스 롬보시스의 리스크 팩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환자 케이스 보여주신 데서 보면 환자가 이제 그 BPH인가 그 수술하시려고 무증상으로 발견이 되는 그 asymptomatic severe AS 환자인 것으로 6개월 있다가 하시는 저도 뭐 동일하게 환자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보면 이제 그런 환자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랜덤 스터디도 있고 하시지 뭐 그렇지만 그런 환자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케이스는 그때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발견은 그렇게 됐는데 그 뒤로 바로 한 게 아니고요. 환자분이 디스니아가 있어서 다시 저희 병원에 내원한 다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심토마틱한 AS를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밸브를 오버 익스펜션 하는 거는 밸론에 의해서 또는 포스트 벌룬 자체도 의미가 있겠다. 약간의 밸브에 리플렉스 롬보시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마 발론 익스펜더블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언더 익스펜션 역시 그 플로우 다이나믹 때문에 스롬보시스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칼슘이 많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한없네요. 나오신 김에 말하십시오. 그 이삭 선생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 100세 시대에 맞춰가지고 75세에 수술을 하면 한 35년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면은 사실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배울 때는 그 AVR이나 MVR 같은 거 하실 때 메카니컬 밸브를 넣는 거에 대한 나이가 한 10년 정도 익스펜던시가 있으면은 메카니컬로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그러면 그런 나이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메카니컬로 바꿔서 수술을 하시는 경향이 더 많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메카니컬하고 티슈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나이 때는 환자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탑이 결정하실 때도 환자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환자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요즘에 보면은 정신과 약을 안 드시고 계시는 환자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메카니컬 밸브를 넣으면 클릭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듀러빌리티가 35년이라고 생각해서 티슈를 넣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걸 생각해서 또 메카니컬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환자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뭐 아까도 가이드라인에 뭐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20년이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사실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건강한 사람이 100세지 벌써 아ortic valve stenosis로 이렇게
시달린 사람은 그렇게 오래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세를 생각해가지고 뭐 75세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너무 근데 저희 생각이 좀 다른데 MR이나 AR은 뭐 좀 LV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AS는 사실 치료해주면은 거의 LV 펑션이 이미디어 포스트베도 거의 뭐 디스펑션 생기는 경우가 없고 더 좋아지거든요. 말고 다른 코모비드 컨디션들이 많고 하니까 네. 캔서라든지 CVA라든지 뭐 페리페럴 아트리, DM 뭐 등등 엄청난 뭐 디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못 사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게 이제 평균이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과 건강한 근데 분들의 AS가 평균 우리 소사이어티에서 프레버런스가 과연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1%다. 99%가 다 들어가서 100세지. AS 코호트가 그렇게 오래 사실리가 근데 AS 환자분들이 서전 굉장히 분- 좀 아니,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전 분들이 그 하시는 말씀. 분들은 대부분 젊은 바이커 스피드가 많아서 코모비드가 거의 없고 이제 저희가 보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나이가 많고 그래서 좀 네, 약간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타비를 못하는 환자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에올타 같이 뭐 문제가 있거나 코로나리도 굉장히 심해서 뭐 인터벤션 안 되는 환자들이 오히려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뭐 엔도카다이스 이런 환자들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높거든요. 그런 환자들도 다 수술을 하는데 로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히려 타비를 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서운한 마음이 그러니까 있죠. 지금 서전들의 테크닉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정말 나이프 케이스, 아주 이지스트 케이스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전부 다 환자가 한번 타비 밸브는 가지고 있으면서 페일된 케이스를 리무벌하고 아우토플라스틱까지 같이 하는 그런 서저리가 아마 나중에 굉장히 프리베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저쪽 리뷰 아티클에서도 이런 시퀀스를 가장 이상적으로라고 리뷰 서제스트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한테 그냥 탑해가지고 생활 빨리 하게 해주고 그다음 얼리 페일리어 올 거니까 한 10년에 페일리어 올 거니까 그때 서버를 하고 그다음 타비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서제스트를 하는 게 가장 옵션이 좋다라고 주장을 베네핏 리스크 다 따져가지고 처음부터 타비 서저리 하는 거 서저리 타비 하는 거 그다음 타비 서저리 타비 하는 거 쭉 했는데 탑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저리 보내고 그 다음에 탑이 해서 한 30년 정도 좀 편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아마 향후 프리베일한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학교 서전한테 제발 탑이 페일리어 케이스 수술할 준비를 좀 하시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탑이 페일리어 된 환자 수술의 경험이 많지는 않고 뭐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으실 텐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환자의 수술 리스크와 이미 타비 밸브가 들어가 있는 거를 제거를 하고 또 이제 어드이전 같은 게 에올타에 있을 수 있거든요. 코어 밸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같을 건지는 사실 저희가 뭐 개런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루트 리플렉스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뭐 정당화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정말 5분 강의 정말 멋졌고 패널 쌤 정말 코멘트 잘해 주셨습니다. 장 교수님 뭐 끝내 네. 좀. 네, 오늘 저희가 참 부족한 게 그 서저리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지 발전해 있는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이렇게 클리니컬 트라이얼 RCT 나온 파트너스 게이머 에볼루아 노리스크 트라이얼 보면은 그렇게 페이션 셀렉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미만에서 이게 타비를 이렇게 파퓰러하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앞으로도 이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좀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